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의원 40여 명이 국민의힘 입당 촉구 성명을 낸 것을 계기로 일부 언론에서 친윤 대 반윤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 내 대선 주자들은 과연 지지 의원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을까요? 대선 전국의 움직임 이종건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이제 부산을 갔어요. 네네. 윤석열이 듣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지금 민심 탐방을 했는데 이제 부산 갔으면 대충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강원도는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가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대전, 맨 처음에 대전을 갔죠. 그래갖고, 자신의 어떤 고향, 그러니까 네. 나는 충남 사람이다라는 걸 각인시켰고, 그 다음에 광주, 네. 광주로 가서 호남 민심을 한번 어느 정도 또 타진을 해봤고, 대구에 가서 보수의 어떤 본심을 또 네. 이렇게 그 자극을 해봤고, 이제 거의 마지막 행보라고 할 수가 있죠. 인구 비례로도 그렇고, 네. 이제 부산을 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선을 전쟁으로 봤을 때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곳은 부산이다. 그러니까 대구, 그렇죠. 경남, 부산이다. PK다라고. 이른바 전략적 요충이라고. 그렇죠. 전략적 거기를 맞습니다. 확보해야 그렇죠. 전선에서 그렇죠. 전쟁에서 이기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당이 최근에 전쟁에서 계속 졌잖아요. 대선, 총선, 지선 다 졌는데 결국은 PK가 나눠졌어요. 네. 예전에 3당 합당에서는 사실 TK와 PK가 영남이라는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지역 구도에서 묶였었는데, 낙동강 벨트를 무너뜨려라 하고 이 노무현 또 문재인 정권의 아주 이 치열한 그런 어떤 전략 속에서 사하, 김해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 서쪽이 상당히 많이 잠식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초로 경남도지사, 부산시장이 한꺼번에 민주당에서 나오는 역사상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게까지 사실 빼앗겼었는데 이번에 부산에 가서 이렇게 그 행보를 보이고 또 특히나 부산 의원들과 함께 밥도 먹어요. 막 뭐 술도 한잔하고 대선 소주도 한 잔. 그렇죠. 대선 소주도 대선. 이거는 사실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이 국민에게 듣는다의 마침점 딱 내가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를 딱 이렇게 몸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부산 가서도 자갈치 시장도 방문했고 거기서 아주 상당한 열기를 확인을 했어요. 네, 네, 부산에서 네. 지지세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네. 자발적으로 이렇게 구름민파를 몰고 다니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 처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동원된 건 말고. 그렇죠. 예. 저는 제가 그 대구 쪽을 들었는데요. 대구 분들한테 들었는데 대구 분이 놀라시는 거예요. 그분은 뭐 윤석열을 그렇게 막 뭐 지지하지 않는 분인데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야, 서문시장에 박근혜 나온 이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열광적인 거 처음 봤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도 표현해요. 자갈치 시장 갔다가 거기서 피를 강하게 받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또 무슨 깡통 시장이라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네. 국제시장. 저기 그 영화 있잖아요. 예, 영화. 국제시장. 예. 그게 이제 깡통시장입니다. 거기까지 투과하셨다고 예. 갔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 예, 부산 열기가 대단했던 것 같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구름민파를 몰고 네네. 다니는 대선 주자가 그렇습니다.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 전에 예. 이준석 대표하고 치맥 회동이 있던 날이죠. 네네네. 국민의힘 소속 의원 40명이 입당 촉구 성명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출정식 때 출마 선언 때 24명, 24명. 한 사람 무소속까지 무소속까지. 25명 했는데 네네. 그동안 한 15명이 또 늘었네요. 일종의 뭐 개파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지지 네네. 의원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근데 이 40명만 되겠느냐, 실제로 당직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어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는데 실제 보면은
최하 60명이다. 뭐 7, 80명까지 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지지의원들이. 사실 근데요, 지금 후보들은 어차피 지금 의원들을 세를 동원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전화도 해서 좀 참석해달라, 서명해달라, 뭐 이건 자발적인 서명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건 어쨌든 그게 세를 과시를 하면서 또 이게 대통령이라는 게 개인이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같이 한 사람들의 함께 모여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시대정신이라고 또 예, 표현하지 그럴 수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원들은 사실 또 중복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저기 원희룡 의원이 저 출마 선언 할 때 정치 선언을 할 때 33명이 예.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만약 따져보면 한 150명 넘어야 돼요. 뭐 저기 최재형 원장에게도 약 한 7명에서 10명 가까이 지금 그 이 지지 선언을 보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게 중복될 수도 있다. 이게 꼭 일부는 중복될 그렇죠. 수 있겠죠. 아니 뭐 서명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나중에 또 이 지지는 또 딸리 할 수 있는, 마지막에 또 지지 딸리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선이 본격화되면은 네. 뭐 민주당에서 보는 것처럼 중립을 지키지 않은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하죠. 선택을 예. 할 수밖에 캠프에 없고,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40명이다 뭐 얼마다 이렇게 서명을 하는 사람들은 뭐 불가피하게 친윤 쪽으로 네.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네. 그게 또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언론을 보면은 이렇게 성명이 나온 이후로 친윤 대 반윤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네네. 이 경선이라는 게 어차피 경쟁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무슨 꼭 윤석열을 반대한다. 전에도 친박 비박이고 그럼요. 친이 뭐 친박이었지 예, 예. 무슨 반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나 반대야 예, 이건 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친윤 반윤 갈등으로 또는 내용으로 개파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일부 딸랑이 언론들의 좀 고정관념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가져요. 어저께 제가 굉장히 참 많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왜냐하면 이건 완전 프레임이다. 예, 진짜 프레임이다. 왜냐하면 반윤이라고 표현한다면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라고 한다면 반윤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거나 반대를 할 거야. 이런 어떤 확실한 그 비토 세력. 예. 안티나 비토 세력을 우리가 반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그러면 윤석열을 반대하는 어떤 움직임이 당에서 있었나요? 딱 한 사람 있었죠. 홍준표? 또 대구에 그 김용판? 전에 그렇죠. 수사를 세게 받아가지고 약간 사감이 좀 있죠. 앙금이 남아 있으니까. 앙금이 있겠죠. 그런데 윤석열은 나는 싫어. 그건 개인이 자기가 싫다라는 사감이고, 예. 이게 우리가 안티를 한다는 건 그래도 명분을 갖고 안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반이라고 한대요. 예. 그래도 예. 내가 날 구속했기 때문에 저 사람 안 돼. 그러면 그거 누가 울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그렇죠. 가치라든가 이게 다르다 나오면 강령이 다르다. 그러니까 비전이 다르다. 뭐 이런 철학이 다르다. 이거는 말이 되죠.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아니고, 일단 서명을 하고 지지 선언을 하고, 이쪽은 딴 사람들을 지지 선언했는데 딴 사람을 지지 선언한 사람들을 묶어서 반윤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지금 편가르기라니까. 그렇죠. 편가르고, 지금 저는 친자 붙이는 것도 너무 싫어요. 이제 좀 친박 친이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멀박이니 뭐니 똑같이 되풀이되는 거잖아요, 역사가. 그러니까 언론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숙고를 해서 보도를 하는 게 좋은데, 친문 언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 당 또 개파 싸움 났어.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려는 저희가 그 속에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렇죠. 개파라고 하더라도, 개파라는 게, 저는 이 비대위원장, 김종인에 뭐 휘둘린다, 그러면서 김병민하고 몇 명이 그 옛날 그 김종인 밑에서 비대위원 하거나 혹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한테 갔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김종인 개파가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김종인한테 개파가 있습니까? 김종인 다 현역 의원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도 아니고. 개파면 무슨 개파입니까? 자기 혼자 독불장군 스타일인데. 진짜 독불장군이죠. 그리고 솔직히 장제원 같은 사람은 김종인한테 대놓고 막 맨날 욕하던 예.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럼요. 장제원도 지금 윤석열 지지하는데 그 뭐 김병민 같은 몇몇 사람들이 함께 합류했다 그래서 이제 김종인이 완전히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종인한테 휘둘리고 개파에 휘둘린다. 뭐 이렇게 그 자꾸 그 편가르고 뭔가 이거를 검찰이 옛날에 운동권 학생들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언론이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예, 뭐 찐보 어떤 언론은 보니까 MB계가 또 장악을 했다. 그 신지호 전 의원 신지호, 몇 이두화. 사람 있는 걸 가지고 박민식. MB계가 뭐다 친이계가 또 장악을 했다. 여기 친밖에 많아. 이학재 의원도 사실 뭐 나중에 약간 좀 박근혜 대통령하고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가까운 사람이었잖아요. 비서실장을 비서실장하고. 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진보 좌파 딸랑이 언론들이 자꾸 친윤 반윤으로 이렇게 편을 가르고 네. 무슨 개파 싸움 난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이고 그렇죠. 뭐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고 뭐 원희룡을 지지했던 나중에 무슨 유승민을 지지했던 누가 대권 후보가 되면은 다 가서 지지하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아, 그럼요. 한 캠프가 돼야죠. 하나의 예. 어떤 선거 대책 본부가 돼야 되고. 다만 이렇게 지금 대선 후보들이 여럿이 나왔습니다만은 조금 성향들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하고 조금 가까운 분들이 좀 있고 네. 그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반대쪽에 있다면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장성민, 김표 뭐 이런 분들이 있고 이쪽에는 안철수 또 원희룡, 윤희숙, 임태희 아, 이런 분들은 또 이쪽하고 좀 가깝고 좀 그 성향이랄까 성향이 뭐. 있죠. 예, 예. 네. 중도 확장성이 좀 있는 사람들은 보수 쪽과 약간 더 거리가 있는 분들 지금 윤희숙 뭐 원희룡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대권 임태희. 후보들만 보더라도 약간 성향이 이렇게 갈리죠. 크게 갈립니다. 예, 예. 저도 뭐 엊그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방송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남대 호남이 쫙 갈리잖아요. 그렇죠. 이번 그 백제 논쟁을 놓고 그렇죠. 영남에는 지금 김두관이 있고 이재명, 김두관, 추미애 추미애. 그리고 이쪽은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을 잘 모르는데 이분이 전북 장수 사람이가 됩니다. 아, 예, 예. 전북이에요. 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영호람이 쫙 갈린 거예요. 저쪽도. 6대 6이 됐네. 3대 3. 3대 3 참. 3대 3이 됐네. 아마 이쪽도 그냥 지금 15명인데 비슷하게 성향별로 예, 예. 좀 중도 지향이랄까 이런 쪽하고 보수 쪽하고 원 보수 쪽하고 좀 갈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아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40명 플러스 알파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지금 현재는 몇 명이 지선을 했습니까? 아, 공식적으로 언론에 나온 숫자만 세보면 7명이에요. 아, 7명. 네네. 거기에 그러나 좀 더 또 플러스 알파, 늘어났겠죠. 플러스 알파. 지금 한 서너 명 정도가 아직 이름을 뭐 거론하진 말아달라고 얘기한 분들이 있어서 총 지금 한 10명은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또 오랫동안 개파랄까? 지금 뭐 이준석 대표도 유승민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아, 유승민 의원이 이번에 또 이 총선에서 자신이 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된 사람 초선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치면 10명 정도. 10명에 그러니까 원외가 훨씬 많아서 유승민 원에는 또 좀 이렇게 머리수를 세는 데는 예, 별 일단 의미가 제외한다면 예. 한 10명 내외. 원에 4선, 5선 해봤자 초선 이 배지단 사람이 한번 따르면, 태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현역이 최고예요. 예. 정치판에서는 배지가 없으면은 뭐 인간 취급을 못 그것도 받습니다. 지역구 같은 배지라도 비례보다 지역구가 훨씬 뭐 고개를 훨씬 크게 들죠. 뭐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 대표까지도 2번이나 하시는데 이분은 뭐 계보가 많습니까? 워낙 독고다니 재질이 원래 사실 그렇게 많이 챙겨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팀 플레이를 하지 않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빛나는 그런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대표 시절에는 또 막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그때 함께 뒤에서 맨날 서 있던 분들이 전부 다 지금은 나 아니야. 영국 친구들이 난 아니야. 뭐 이래서 그래도 배현진 최고위원이 지금까지 그래도 의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뭐 홍준표 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원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변인도 옛날에 하고 그래서 배현진 의원을 위시해서 한 서너 명 정도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하면은 또 다 제가 충성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깜빡하면서 그래서 황교안 전 대표가 자기는 한 3, 40명은 자기 계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치 재개를 선언하면은 다 쫓아와서 돕겠습니다 할 줄 알았더니 단 한 명도 없더라는 그럼요. 그렇죠. 정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좀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는 워낙 뭐 품성도 그렇고 좋죠. 좋고 또 정치도 오래 하고 과거에 또 정풍운동이랄까 개혁 쇄신 운동을 앞장섰지 않습니까? 네네. 남원정 중에서 사실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그래서 계보원이랄까 뭐 지지 의원들이 그래도 두 자릿수는 되는 거 같아요. 10명 내외입니다. 10명 넘는 것 같고요. 지난번 출마 선언 때도 그래도 많이 참석을 했죠. 33명인가? 이렇게 참석을 33명 놀랐어요, 저도. 그 외에 뭐 자기 지지세를 갖고 있는 지금 대권 후보랄까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김태우 의원도 없죠. 혈혈단신이죠. 왜냐하면 쉬었잖아요. 공백기가 너무 길어요. 지난번에 불출마 선언하고 하면서 사실 이 중앙 정치에 한동안 안 나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인연을 가졌더라도 지금 뭐 끊길 수밖에 없죠. 나머지 이 대선 주자들은 다 혈혈단신. 그렇죠. 혈혈단신. 윤희숙 의원, 뭐 초선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태경 뭐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독고다이 체질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뭐 8월 중에는 저는 입당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8.15냐 아니냐 뭐 이 근간에 뭐 발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은 박근혜 변수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자기 뭐 입당했는데 박근혜 딱 사면해버리면 그냥 또 뭐랄까 컨벤션 효과도 줄어들니까 어느 시점에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카드니까. 제가 취재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뭐 사실 이거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이제 이준석 측하고 제가 이제 그 회담 끝나자마자 한 시간 정도 후에 어디까지 합의했냐라고 좀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조심스럽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날짜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언제라고는 얘기 못한다. 그래서 근데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날짜를 갖고 면 난리가 났잖아요. 8월 10일이라고 언론들이 보도하니까 갑자기 또 윤석열 쪽에서는 아니다. 뭐 8월 10일 아니다. 그러고 거리를 두고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가 자기 휴가 가는 기간 동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다시 해봤죠. 야 지금 그럼 뭔 소리냐 이게 그랬더니 조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암시를 해요. 저한테 암시를 하는데 솔직히 다 믿는 건 아닙니다만 15일 그럼 이후에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9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아니라고 진짜 그럼 15일 이후냐 15일이 저기 사면이니까 그 지켜보고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래요. 그러면 더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상황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 측근 얘기는 그 9일 전이 될 수도 있다. 전격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일 전이 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 어느 때 하던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하면서 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나홀로 입당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전 대표 리더십 간에는 상당히 입당을 하더라도 신경전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과반도 넘는단 말이에요. 전체 지지 의원들이. 사실상 당을 접수해가지고. 그렇죠.
제대로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대권 후보가 되면은 뭐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모든 것을 당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렇게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뒷말이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콩가루 집안이 안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입당을 한 뒤에 뭐 언론이 부추기고 개파 싸움이 어쩌다 저쩌다 하면 이거 콩가루 집안 돼갖고 오히려 더 입당 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을 상당히 고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교수님 말씀에 제가 지금 공감을 표시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제가 놀랬냐면 촉구 선언이에요. 40명 촉구 선언. 그게 굳이 어떤 할 이유가 없었던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저는 시기도 그래요. 시간도 오후에 분명히 둘이서 치맥하기로 회동이 돼 있어요. 네, 예. 근데 오전에 그 40명이 이 성명을 발표를 해요. 거의 압박가처럼 보이거든요. 이준석에 대한. 넌 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가서 만나. 뭐 이런 어떤 느낌.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딱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면 일단 최재형이 입당 선언을 하면서 컨벤션 효과가 확 좀 있었잖아요. 근데 자신도 입당은 해야 되는데 최재형과 비슷한 어떤 상황, 뭐 몇 명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찍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럼 최재형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럼 완전히 그야말로 그 로마로 입성하는 개선 장군처럼 네. 40명 이상이 이제 촉구하고 하면서 쫙 도열해 있으면은 거기로 쫙 들어가고 마치 말씀하셨듯이 접수하는 느낌?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완전히 들어가자마자 대세론이 형성이 될 수 있게 그런 전략을 지금 구상하는 게 아닌가. 아니면 40명 가까운 인원을 동원이라고 제가 감히 표현하면 동원을 해서 뭐 촉구 성명 이런 걸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친윤인데 반윤이라는 이런 프레임으로 일부 진보 매체들, 일부 언론들이 몰고 가지만 경선 과정에서는 뭐 민주당 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싸우. 한 자리 놓고요. 대선 그래요?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당연히 거기에 갈등도 있고 경쟁도 있고 그럼요. 뭐 그런 것들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럼요. 그걸 가지고 무슨 난리가 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죠.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보지 못한 예. 보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